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휴대폰 구입 후 혹은 사용 중에 꼭 해야 하는 몇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한 다양한 설정도 있지만 오늘 안내드릴 휴대폰 이 설정들을 해놓으면 내 휴대폰 속 손톱만한 유심카드를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종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내 휴대폰을 먹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명의로 상당한 금액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휴대폰 설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휴대폰 속 손톱만한 유심카드를 통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 휴대폰 자체를 훔쳐가지 않더라도 유심만 슬쩍 빼가도 충분히 내 정보를 빼내고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훔친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인식시키면 그 사람 명의로 소액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카드를 통한 결제 피해 사례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휴대폰에서 유심카드를 빼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유심카드 인식 불량이어서 내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고 결제 피해가 발생된다면 유심카드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유심카드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잠금 설정입니다. 해당 설정 방법에 앞서서 내 휴대폰에 다른 유심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심카드 사용 제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경우 내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본인의 유심을 잃어버린 내 휴대폰에 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 잠금 기능과 별도로 내 휴대폰의 다른 유심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내 휴대폰에 내 유심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심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켜주세요.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생체 인식 및 보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유심 설정이 보이면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다른 유심 사용 제한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설정을 활성화해 놓으면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내 휴대폰의 다른 유심 사용이 제한됩니다. 즉, 휴대폰의 타 유심 사용을 제한하는 설정입니다. 이번엔 이어서 유심카드 잠금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휴대폰 패턴, 비밀번호 등 잠금 설정은 거의 모든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유심 잠금 설정, 즉 비밀번호 설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기계뿐만 아니라 유심 속에 들어있는 내 인증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함께 잃어버린 것인데요. 미리 휴대폰에서 유심카드 잠금 설정을 해놓으면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누군가 내 유심을 빼내서 결제 피해를 발생시킨다거나 유심 속 인증서, 전화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유심을 타 휴대폰에 꽂은 후 사용하면 고액의 결제까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의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유심카드 잠금 설정을 해놓으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 다음 설정 방법을 참고하신 후 필요에 따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설정은 역시 쉽습니다. 휴대폰을 켜주세요.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생체 인식 및 보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유심 설정이 보이면 클릭해 주세요. 그럼 유심카드 잠금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잠금 설정을 하고 싶다면 클릭해 주세요. 그럼 핀 번호를 입력해 달라는 란이 나오는데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 비밀번호로 0 4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숫자 0 4개를 누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잠금 설정이 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설정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온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작업을 꼭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펑코드를 입력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유심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설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저처럼 숫자 0 4개 입력 후 유심카드 잠금 설정이 됐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눌러주신 후 기존 비밀번호 0 4개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그 다음 새롭게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심 잠금 설정을 하면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설정한 유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한번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심 잠금 설정 이후엔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설정한 유심 비밀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고 만약 3회 이상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펑코드를 입력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하니 설정 시에는 반드시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심카드 잠금 설정으로 휴대폰과 유심을 같이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내 유심을 빼서 타 휴대폰에 인식하여 악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 개인정보 보호 설정 관련 내용입니다. 휴대폰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면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설정이란 내 휴대폰 데이터를 삼성에 공유하여 내 관심사에 맞는 광고나 마케팅 자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용자분들이 해당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으실 텐데요. 해당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나의 통화, 문자 기록, 인터넷 검색 데이터, 웹 주소, GPS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즉, 내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메시지 수신 및 발신 기록을 파악하고 인터넷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검색하는지 나의 관심사와 선호도를 파악하며 내가 방문했던 사이트에 대한 정보, 검색어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휴대폰에 이런 설정이 있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정 유무는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휴대폰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휴대폰 설정은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설정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조금 아래로 내리다 보면 계정 및 백업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계정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계정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삼성 계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시고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면 맞춤형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맞춤형 서비스 설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쯤 데이터 관리를 눌러주시면 나의 어떤 데이터 수집이 허용되어 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기록, 인터넷 검색 데이터 등 각 정보마다 수집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와 아래로 화면을 조금 더 내리면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 설정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관심사와 활동에 맞는 광고나 기타 마케팅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를 삼성에 공유합니다 라는 설정인데요. 만약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설정을 비활성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상단의 맞춤형 서비스 설정을 꺼주시고 하단의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 설정도 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심카드 잠금 설정 및 다른 유심 사용 제한, 맞춤형 서비스 설정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되는 만큼
미리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